있습니다. 지나가세요. 괜찮아요.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화웨이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다양한 결함이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피나이트 스테이트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웨이 네트워크 제품군 중 558기기를 지원하는 펌웨어 이미지 약 1만 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55%가 백도어 하나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펌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가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펌웨어는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만 개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55%가 백도어가 하나 이상씩 있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이러한 잠재적인 백도어는 화웨이나 악의적인 공격자가 장비를 해킹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화웨이 제품은 사용자에게 백도어에 대한 높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화웨이가 장비를 해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화웨이가 장비를 해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친한 중국 정부가 아니면 중국군이 이 장비를 해킹할 수 있다라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도어가 숨겨져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드코드, 디폴트 사용자 계정, 펌웨어. 펌웨어는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디폴트 사용자 계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I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ID,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ID에 대해서 그 계정 가운데도 백도어가 심겨져 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드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에도 또 걸려있고, 그러면 화웨이의 백도어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치명적 외형군이나 그냥 외형군입니다.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제로데이로 분류할 만한 것도 있다. 이 제로데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로데이라 소프트웨어에서 최근에 발견된 보안 취약성으로 아직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수정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제로데이라는 것은 일부러 수정하거나 일부러 수정하지 않아도 이 취약성 때문에 보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걸 알고도 안 고쳤을 가능성 있다라는 게 그러면 화웨이 시험 장치마다 평균적으로 102개의 취약성이 있고 한 범위에서 검출된 취약성은 1419개인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취약성이 화웨이 제품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 한 가지 이유는 화웨이의 공정 그 자체. 화웨이 공정 그 자체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화웨이의 기술자들이 테스트된 장비의 보안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허술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 자체로 허술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웨이의 엔지니어들은 안전한 개발 공정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설명해 드릴게요. 20년 넘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다 안전한 최신 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0년 넘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동안 이런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했을 거잖아요. 그 발전한 것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멍청하지 않은 이상 그냥 일부러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화웨이 주장입니다. 보안성 의혹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보안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라고 계속 발표했어요. 저번에 영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 발표했는데 연구소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안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똑같은 것을 발표했죠. 그때 당시 영국에서 발표할 때도 20년 된 이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업계에 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가? 보안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이러한 보안 상황이
화웨이 기기 사용과 관련된 보안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연구는 고의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화웨이는 대기업이지만 보안 수준은 낙후 그리고 무시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안 인식은 전혀 향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입니다. 피아노이스 스테이트가 여기 보안업체죠. 이 보안업체가 찾아낸 화웨이의 취약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들어주세요. 실험한 모든 화웨이 장비들의 29%에서 디폴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펌웨이에 저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덮지 말라고 그 많이 디폴트 사용자라는 것은 그 특별한 사용자 이름이에요. 그 하나의 기기당 그 한 사람이 디폴트, 그러니까 저장된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가 그 펌웨이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 있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 기기 가운데 백도어를 하고 싶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는 거예요. 무사 통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펌웨어들 중 76개 인스턴트들에게 잘못된 설정 내용이 발견되었다. 하드 코딩된 비밀번호를 보유한 루트 사용자가 SSH 프로토콜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디폴트 백도어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SSH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H 프로토콜이란, 자, 여기서 SSH란 Secure Cell이라는 거죠. 비밀 구간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로부터 로그인을 하거나 원격 시스템에서 명령을 실행하고자 하는 다른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사용자죠. 서버는 서버, 잘 아시겠죠? 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그 퍼블릭 키를 동일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저장을 시킬 수 있고 저장된 걸 끌어당길 수도 있고, 이걸 보통 보면 우리가 네이버에나 구글에 우리 스스로 공간이 있잖아요.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 이게 뭐라더라?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거기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 공간에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화웨이 서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웨이 서버가 있고, 화웨이 혹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어떤 통신 장비의 메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통째로 긁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통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끄집어 와서 내용 자체, 어떤 자세한 기밀 서류까지라도 다 끄집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펌웨어 이미지 중 8개 종류의 미리 탑재된 어스와이즈 키가 하드코드된 채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SSH 코드 그거하고 똑같아요. 어스와이즈, 그러니까 인정된 키 있잖아요. 인정된 키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디가 미리 하드코딩,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에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사 통과예요. 그 사람이 보려고 해도 여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24개 펌웨어 이미지들에는 비밀 SSH 키가 하드코딩된 채 저장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고요. 여기서 피아나이스 스테이트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에 출시되는 다른 경쟁자들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화웨이의 보안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정략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백악관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2009년 이후 화웨이의 해외 고객들을 위해 설치된 일부 시스템에 대해 비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여기 백도어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는 고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비밀에 대한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웨이 제품들도 지금 중소 방송업체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미국에. 그런 것들, 그리고 화웨이 제품이 들어갔던 그 모든 지방자치단체, 힘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는 비밀 접속을 통해 지방 정부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들어가서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정보 수정까지도 가능해요. 정보 수정까지 가능하면 잘못된 정보로 그 일을 잘못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게 이게 정보들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정보로 이 큰 틀이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마이크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시 30분 용산 LG U+ 본사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5시 이후로 바람이 오늘 너무 많이 부네요. LG U+ 쪽은 한강 바람이 불고 여기는 남산의 바람이 내려옵니다. SK 브로드밴드 SK텔레콤 본사 앞에 와 있고 저렇게 태극기가 펄렁이는데 참 SK 깃발은 초라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하는데 중공 화웨이를 위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이번 달 15일부터 미국에서 제조사의 IT 제품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반도체 화웨이에게 공급 중단을 이제 명령을 발효한다고 하는데 15일까지 화웨이가 이 올해 반도체를 쓸 수 있는 사재기를 왕창 몰아줬다고 미국에서 아주 불편해하고 있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화웨이의 반도체 재고를 쌓는데 총알을 모으는데 저장해두는데 SK 하이닉스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미국이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일부터는 이제 삼성이든 SK든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들 그리고 화웨이가 공급하고 있는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들도 결국은 중단이 돼서 생산도 어렵고 AS 수리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 LG U+와 KT가 쓰고 있는 4G LTE 서비스에서의 백본만 장비에서 화웨이 장비는 2, 3년을 더 갈 수 있을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될지 그때 돼서 규제 제재를 다 받고 나서 삼성 장비로 바꿀 것인지 참 초가상관 다 태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거리를 LG U+와 SK텔레콤 브로드밴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고집을 부리네요.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국민 의례를 하고 이제 중공 화웨이 장비 퇴출 사용 중단 규탄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펄렁이는 저기 태극기를 모두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모든 행사의 기본이죠. 애국가 1절만 부르는 SK텔레콤 임직원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SK텔레콤 임직원 여러분,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갖춰지면 기업 활동이 어렵죠. 그러니까
나라 사랑부라는 신중 내국 활동을 한다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왜 불안정하고 범죄에 노출되고 백도어와 해킹에 취약하고 중공 공산당과 인민군의 개인정보가 다 수집될 수 있는 그런 화웨이 장비를 왜 쓰냐 이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기를 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다음은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우리 사랑하는 국가인 애국가를 4절까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이 잊어서 남은 철갑을 두는 듯 바람 사이 울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우한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고 말한데 노고를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안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이런 대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이 귀한 자유와 시장경제,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다가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순국 선열, 호국 용사님들 그리고 애국 열사님들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우리가 자유가 있기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느낄 수 있고 원하는 거 원하는 장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 자유가 뺏겨가고 있음을,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음을 점점점 느껴지고 있습니다. 냄비 속에 데워지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모습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방역이라는 조건으로 방역 파쇼를 행하면서 독재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원에서 사람들이 쉬고 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권리마저 박탈하고 주요 공원들 출입을 그만하고 제한하고 과태료를 매긴다고 합니다. 9시 넘으면 이제 자영업 식당들, 밤새 하는 술집들 다 끝났지요. 이게 지난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주 더 연기한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차라리 문을 닫도록 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해서 월세를 내고 있고 사업을 이어가고 인건비를 내고 있는데 정권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생각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두드리고 글로 쓰면서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독재적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대도시에 밤 9시가 지나면 평양인지 서울인지 모르겠다. 평양처럼 통제가 되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평양의 여명거리처럼 됐다. 명동을 가도 신촌을 가도 홍대를 가도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죽은 도시와 같이 마개도시, 고담시티와 같다고 할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우한 중공 폐렴의 확산의 초기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왜? 여러분, 이웃 국가인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중공에서 늦게 미루면서 WHO에 숨기고 WHO도 왜곡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12월 1월이 지나면서 중공 폐렴이 중공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해외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대만은 바로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인을 입국 금지를 일시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대만은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측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을 금하고 자국민들만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지금도 1000명 아래의 확진자와 진짜 1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은 학교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니고 모든 경제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이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중공 대사가 중공 입국 금지를 하지 마라고 말을 하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중국을 4대 섬기는 국가같이 그렇게 모시면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중공 폐렴이 2월달 3월달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지 않아도 될 우리 국민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이웃들, 그런 어른들이 중공 폐렴에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되고 확진자가 되어서 지금 2만 명 이상의 환자가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입국 초기에 대만과 같이 홍콩과 같이 싱가포르와 같이 방역금 잘 했다면,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않고 입국 금지를 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LG 플러스로 확진자까지 나왔던데 그런 식으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뭐가 좋다고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있고 맨날 미세먼지, 화학발전소, 사막의 황사, 중금속 오염된 모래까지 날아오고 있고, 이번에는 중공 폐렴으로 국민들 죽고 장애 후유증을 낳게 만들고 있는 이런 중공, 우리를 속국 대하듯 하는 중공을 문재인은, 그리고 그 졸개들은 예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미일 군사 국방장관 회의까지 양재치라는 내시가 온다는 이유로 참여도 안 하고 답도 안 줄 정도였습니다. 마크밀리 합참의장, 미국의 합참의장이 한미훈련 마치고 방문한다는데도 답을 안 줬습니다. 그렇게 개망신을 주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빼고 지금 대한민국은 참여를 한다는 말을 아직도 안 했다고 해요. 중공에 줄을 서는 거죠, 문재인이. 우리 국민들은 80% 이상이 국가나 한미동맹 강화를 원하고 9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국민의 뜻에 반해서 지금 중공만 바라보고 추락하고 수명을 다하고 있는 시진핑 독재 정권만을 형님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공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2, 3주에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도 철통 같은 3중, 4중 경호, 보안 다 갖춰서 나타납니다. 왜? 시진핑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생기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축적시켜온 짱쩌민과 같은 전 주석들, 전 총리들이 자기들이 모아놨던 비자금, 자기들이 영국과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에 짱 박아놨던, 미국에 짱 박아놨던 그런 자기들의 자산, 돈들이 미국이 시진핑이 까불어서 제재를 하고 공산 주요 당원들 압류를 한다고 하고 몰수를 한다고 하니까 원숭이가 병들면 주방장에게 병든 원숭이를 나머지 원숭이들이 밀어넣어서 원숭이 요리를 하도록 옛날에 시켰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전직 지금 국가 원수들이 시진핑을 끌어내가지고 미국의 희생양으로 갖다 바치고 우리는 100년 동안 도광양에 조용히 있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리커창을 꼭두각시로 대신 앞세워서 미국의 항복을 선언하고 다당제로 또 중국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리고 없애는 형태로 잠깐의 비를 피해보자라는 계획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공과 손잡은 기업들, 화웨이와 손잡고 장비, 부품을 공급받은 기업들 다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SK 브로드밴드, 텔레콤, SK그룹 모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안 되기를 바랄 겁니다. 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중공 시진핑과 화웨이 같이 가려면
미국이 잘못돼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잘못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 상무부 윌버로스 장관이 지난 달 17일에 발표했죠. 9월 15일부터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하는 업체는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반도체 화웨이에다가 중국 회사에다가 공급을 중단하라. SMIC입니까? 그 미국에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중공의 반도체 회사,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이 투자를 해서 20조 원 이상 밀어줘서 키우려고 하는 그 반도체, 중공의 반도체 회사도 미국이 이번에 추가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지금 기업의 절체절명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늘 삼성 반도체가 1등이고 SK는 1등을 하지 못했지요. 이번에도 미국 정부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 화웨이가 요청을 했다고 화웨이 말을 들어줬거든요. 올해 반도체 재고량을 지금 9월 15일이 되기 전까지 싹쓸이 하면서 모아야 되는데 가능한 한 최고의 많은 물량을 공급해달라고 화웨이가 요청하자 화웨이에 공급해주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눈치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화웨이에 지금 몰아서 반도체를 주고 있답니다. 그런 거는 미국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고 서방 진영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겠죠.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SK 하이닉스도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가 제재를 받으면 사실은 SK 그룹이 감당을 못합니다. SK 브로드밴드, SK 텔레콤이 팔려 나갈 수도 있어요. 왜? SK 하이닉스를 유동성 구조조정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SK 브로드밴드, SK 텔레콤이 매물로 나오면 SK 브로드밴드와 SK 텔레콤을 살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저는 삼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SK 브로드밴드, SK 텔레콤이 어떻게 될까요? 삼성텔레콤, 삼성 브로드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삼성이 왜 대한민국 1등의 기업이 되고 SK 여러분들은 1등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국내에 안주하고 있고 정부에 국한돼서 너무나도 지금 편협하게 또 정권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은 문재인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삼성 이재용 회장은 자기의 길을 가고 기업 융성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가장 정보력이 빠르다고 하는 삼성, SK나 LG는 비교가 안 되죠. 국가정보원마저도 삼성에게 정보를 가끔 물어본다 할 정도로 삼성 정보는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가장 정확하게 다음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삼성은 이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미국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공장도 빠지고 미국의 공장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삼성 미국과 연방국가들이 영연방국가들이 규제를 하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다 동참하고 제일 빨리 따라했죠. 그러니까 톨 대표님 그게 어디지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물량을 줬잖아요. IBM 반도체 수주 물량을 미국에서 삼성에다가 몰아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어제 기쁜 소식이 났죠. 삼성 통신장비 사상 최대의 금액이 이번에 수주가 됐습니다. 어디냐? 미국 1위 통신사 1억 8천만 명의 휴대전화 고객을 갖고 있는 버라이즌이라는 미국 통신 1위 회사가 화웨이를 버려버리고 바로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5년간 8조 원, 여러분 8천억이 아니고 8조 원의 규모의 통신장비, 5G 통신장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5년간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8조 원.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해서는 수익이 많이 남아요. 그렇게 삼성은 SK가 맛보지 못한, LG플러스가 뒷북지다가 맛보지 못한, 절대로 이 정보를 가지고는 따라가지 못하는 삼성만의, 그래서 삼성은
SK는 열받겠지만 삼성은 대한